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여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요즘 들어 이 방송이 젊은 스타트업 이렇게 기업인을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혁신 기업에 대한 시청자분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만큼 부전 효과를 통해서 방송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외딴 곳에 파고드는 과정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한테 이런 관심을 보인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기대에 부응해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스마트 센서의 핵심 부품인 레이더 센서 기술을 주목하는 그리스아이스의 정승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을 좀 만나서 인사 좀 부탁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비접촉 방식으로 생체 신호 탐지가 가능한 UWB 센서를 만드는 그리스아이스입니다. 그리스아이스. 저도 이게 예. 방송 중이어서 이게 좀 발음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예. 방송이 어려운 만큼 특별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 쪽에 이제 기업명을 지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기업의 명칭과 함께 기업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스마트 센서의 핵심 부품인 UWB 레이더 칩을 직접 개발한 회사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릿이라는 단어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이제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그 거기서 교수님이 예. 지은 책 이름에서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릿의 뜻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네네.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IC는? 네. IC는 이제 커스텀 IC의 약자인데요. 아. 고객이 원하는 칩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커스텀 IC 약자로 CIC 이렇게 해서 그릿 CIC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제품,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레이더 센서 기술은 어떤 것인지, 또 이 그리스 아이스만의 독특한 레이더 센서 기술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그 UWB라는 기술은 네네. 이제 울트라 와이드밴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초광대역이라는 뜻이고요. 네네. 이제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WB 센서 레이더는 네네. 이제 그 센서나 레이더의 해상도, 네네. 그러니까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밀도의 성능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UWB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네네. 매우 정밀한 해상도를 가지는 센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UW 센서라는 것은 지금 말씀의 정밀도다는 측면에서 어떤 쪽에서 정밀도가 이렇게 되는지 그런 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레이더 센서의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네네.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그 정밀도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만든 센서를 이용해서 네네. 이제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 방식으로 사람의 호흡이라든지 심박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탐지가 가능한 센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사실 그 어느 정도 원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센서에서 이렇게 보면 접촉하는 방식에서 비접촉 방식을 하면 어느 정도가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해서 그 센서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맞습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몸에다 전극을 붙인 다음에 이제 유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만든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수미터 거리에서도 이제 심장 박동 또는 호흡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체 신호 탐정 레이더 센서 요즘 그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예, 이게 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접촉하지 않고 네. 원격으로 사람의 심박이라든지 호흡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 공간 안에 네네. 어디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데도 이런 생체 신호 탐지를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죠?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정지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건 같은 경우에는 탐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네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제 움직이는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서는 이제 탐지가 가능하고 특히 이제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탐지를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 조명 네네. 센서라고 해서
사람이 더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조도를 밝게 해주고 없는 곳에는 조도를 약하게 해주고 또는 이제 사람이 다 그 공간에서 빠져나가면 아예 불을 꺼주게 되는 그런 스마트 조명 시스템에도 저희 센서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집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성이 높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 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말씀드렸던 이제 조명 시스템뿐만 아니라 냉방기, 난방기 등의 이제 네네. 그런 에너지 공조 시스템에도 그 같이 연동을 하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있고 움직임이 많다라고 하면 좀 더 온도를 낮춰서 네네. 냉방을 하게 되고 네네. 또 반대로 사람이 없게 되면 또 다시 온도를 올려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업체로부터 굉장히 좀 항의가 많겠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업체는 버튼으로 이렇게 탁 누르면 여기 이렇게 이 회사에서 그레이스 아이스의 기술을 하면 자동적으로 조절되니까 이렇게 해서 항의가 많겠는데요. 그런 에피소드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의 센서가 그런 이제 가전 시스템에 직접 적용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아직까지는 그런 항의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오히려 그 가전 회사에서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 그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러브콜이라든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쪽에 어떤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까? 또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런 그 글로벌을 지향하는 어떤 계획 같은 거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창업 이후에 제품 개발에 매진하느라고 네네. 아직까지 이제 해외 기업과의 접촉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네네. 네, 다행히도 올해 이제 그 국가기관의 좀 도움을 받아서 2023년 CES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요. 네네. 예, 내년 CES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그런 국제적인 규모의 이제 행사에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럼 기업이 이게 창업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2017년 8월에 창업을 했고 네네. 창업 이전에도 이제 UWB 이 센서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이제 창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칩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시제품은 사실 2020년 초에 나왔고 그 시제품을 이용해서 SK텔레콤의 휴게실에 제실감지 센서로 납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납품된 센서는 휴게실에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안마의자의 사용 여부를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고 네네. 사용자의 호흡이라든지 심박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시범 운용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렇게 그리스의 IC를 이렇게 모시는 데에는 강원대학교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었는데요. 예. 사실 그 전통적으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 레이저, 센서 이런 데 아주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잠시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광운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창업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사무실을 구하는 것은 뭐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네네. 예, 그 사무실 공간을 지원해 주셔서 뭐 그런 큰 걱정을 덜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네네. 또 광운대학교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광운대학교는 전자공학과가 매우 유명합니다. 네네. 그쪽의 인프라들을 많이 이용할 수도 있었고 또 동문들 선후배들 간의 이제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랑 같이 일하는 네네. 그 몇몇 기업은 동문 출신이기도 합니다. 센서 기술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센서 기술을 나올 때 우리가 보면 1990년대 인터넷과 관련돼서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뭐 디지털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 산업혁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레이저 센서 기술이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통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가면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센서 기술이든가 레이저 기술이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도 매우 이제 친숙한 이제 용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센서의 사용 개수가 매년 1조 개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네. 네네. 예. 그런 예측들이 각종 보고서라든지 뭐 책을 통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4차 산업혁명의 분야를 또 얘기를 하자면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분야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네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모두 데이터를 기반한 기술들입니다. 네네.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텐데요.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의 필요한 센서의 개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단 일반적이고요. 네네. 따라서 저희 센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처럼 전파를 이용한 센서뿐만 아니라 뭐 빛을 이용한 라이다 센서,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등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전파를 이용한 센서, 그 중에서도 UWB 기술을 이용한 센서를 센서의 핵심 부품인 이제 레이더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그 제품들 일반적으로 시청자분 아직도 이제 이렇게 레이저 센서 기술 이렇게 하면 아직도 와닿지 않는 측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서 비단 그리스 IC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막 닥치는 요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예. 시청자분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센서라는 단어는 네. 대중들한테도 친숙한 단어일 것 같고요. 네네. 레이더 센서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자동차 운전하실 때 이제 크루즈 기능도 최근에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네네. 이제 크루즈 기능을 켜게 되면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앞차의 거리를 재는 데 쓰이는 게 레이더 센서입니다. 네네. 일반적인 어떤 가게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보안용 센서를 많이 설치하시는데 그 보안용 센서에도 레이더 센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자동문 이제 출입을 하실 때 자동문에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도 일부는 전파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테슬라의 결점은 자율주행차 하더라도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되겠느냐 하는 각도의 여러 가지 퀘션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리스 아이스의 센서 기술을 이용하면 자율주행차 할 때 진짜 센서 기능이 제대로 돼서 손 놓고도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지 너무 그 과감한 질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네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레이더 칩에 대한 네네.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칩이 이제 제품화되는 데까지는 사실 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자동차용 부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별도의 자동차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큐벡 인증이라고 하는 그 인증을 네네. 따로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런 인증을 받는 단계까지는 그 제품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네네. 그 인증 단계를 만약에 받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와 같은 센서가 사용이 되면 그 보통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계가 5단계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5단계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자동차가 센서라든지 라이다 등을 이용해서 혼자 스스로 주행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는 이런 센서들의 도움이 있으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전기차가 유행하면서 자율주행차를 그 광고문에 묶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시청자분도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는 이렇게 손 놓고도 손을 못 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서, 레이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 아이스의 그 기술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기술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예. 이 기술의 적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제품적인 적용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이 또 1차 원천 기술에서 2차, 3차 파생될 수 있는 기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사실 반도체 회로 설계 기술입니다. 레이더 센서라든지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그 IC, 네네. 칩에 대한 그 회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UWB 레이더 칩을 현재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칩들을 이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센서 모듈화하는 기술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센서 모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1월에 그 KC 인증을 획득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런 KC 인증을 획득한 센서 모듈을 아까 초기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조명 센서라든지 그런 센서로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제품화를 네. 만들어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그 바이든 정부가 칩4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 분야이기 되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이게 칩4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 지금 한국의 반도체업이라든가 이런 데 고민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도 이 회사 관계없이 굉장히 이 칩4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예. 이게 바이든 정부의 그 칩4가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배경 이런 네. 거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주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그 바이든의 칩4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대만 이렇게 4개 나라가 같이 협력을 해서 반도체 산업을 같이 꾸려나가자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네.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원천 기술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재료 베이스 네네. 기술 그리고 대만은 그 반도체 공정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도 같이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나라가 서로 협력하에 반도체 산업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네. 한국에서도 네네. 이번 정부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이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일반 대중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네네.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메모리 분야 반도체에서만 강국이고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근데 세계적인 시장을 잘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배 정도로 규모가 더 큽니다. 네네. 하지만 그 국내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IC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은 사실은 이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레이저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여주느냐 하는 측면도 굉장히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요인이거든요. 아마 그런 쪽에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센서, 레이저 하면 사생활 문제가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얼굴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보안 문제들에 대해서 좀 걸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네. 네, 전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 때문에 카메라 센서 대비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보안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센서라든가 레이저의 경쟁력 위치를 세계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그 레이저라든가 센서 기술은 세계적인 그 기업들과 이런 경쟁력 관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UWB 센서 분야에 대해서만 좀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노르웨이 노벨다라는 회사가 그 성능 측면에서 1위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UWB라고 하면은 이제 해상도 성능, 이제 사물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 거리의 해상도 성능이 가장 중요한 핵심 네네. 성능인데요. 노르웨이 노벨다 제품은 약 6mm 단위로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까지 개발하는 UWB 센서는 7.4mm로 성능이 약간 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올해 약 3.5mm의 해상도를 가지는 제품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네네.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UWB 센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을 보유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 IC가 또 갖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핵심 인력들의 역량들이 뛰어나다 하는데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네.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친구들은 제가 학위 과정 중에서 만난 후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네. 이제 저희 연구진들은 반도체 회로 설계 분야에서 다 대부분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네네. 그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이 펜리스 기업이라고 해서 예.
그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저희도 팹리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럼 반도체 기술을 회로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보통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 요새 저희- 가장 핫하죠, 요새. 네,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업에 속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 인력들은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시면서 이쪽 분야의 어떤 원칙 같은 거 이런 것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굉장히 주목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아직 뭐 업력이 헬스 6년뿐이 안 돼서 나름대로 뭐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쪽이 이렇게 쉽게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이렇게 소리 얻은 측면이 있을 거를 생각해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게 워낙 중요한 게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이런 거 경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일단 이제 지속 가능한 열정과 이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직원들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기반에는 이제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신뢰를 쌓아간다 또는 신뢰 잃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희 직원들과의 그런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저와 직원들 간의 신뢰가 쌓이다 보면 저희 회사와 그다음에 고객사 간의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초질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하실 것을 좀 당부해 드리고요. 예. 우리가 방송 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진행자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거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임직원분들이 아주 열정이 뛰어나다 하는데요. 예. 왜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뭐 목적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UWB 칩에 대한 그걸 정말 잘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저희 아주 열정이 직원들한테 뛰어나다 그러는데요. 예, 네네.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네. 저도 직원들이 그 즐겁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저희 직원들도 그 공통의 목표를 하고 있는 그 UWB 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승환 대표님이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까? 그냥 직원들이 정 대표에 대해서 덜덜 신뢰가 좀 묻혔다는데요. 예. 제가 인터뷰하는 기간을 보면 굉장히 냉철하실 거로 생각해서 정이 없으실 것 같아서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회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부분 알고 지내오던 네, 사이기도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신뢰 관계가 잘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그런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지금 이러시는데요.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센서 제품들은 대부분 해외 그 핵심 부품들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수준입니다. 저희는 UWB 센서의 핵심 부품인 그 레이더 칩을 직접 개발하고 국산화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센서 응용업체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것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레이저 센서의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그 제품,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기업 제품이 만들어질 때에는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